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부자 되고 싶으면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좋은 배우자의 조건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흔히 배우자를 볼 때 경제관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게 경제관념이 있는 건지, 그걸 세세하게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모임이에요. 어떤 친구가 새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궁금하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남자친구 가계부 써? 이런 거 물어본 적은 아마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절약 마인드, 소비 패턴, 투자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결혼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3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집과 차에 대한 마인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집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꼭 필요한 필수제이기도 하면서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자산이 더 불어날 수도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요. 반면에 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유지하는 동안에 각종 비용이 들게 되는 그런 자산이에요. 물론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면 베스트겠죠. 그게 여자든 남자든 자력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스스로 그걸 이루신 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먼저 프로포즈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절약부터 투자까지 돈 관리에 정말 1부터 10까지를 스스로 다 이미 체화시킨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집이 있고 차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정말 탄탄하실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현저히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적은 자산으로 일단 이 방향성을 집에 둘 것인지 차에 둘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를 살 돈이 있지만 차를 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산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차를 살 만한 돈을 모아놨지만 차를 사지 않았던 점에 큰 점수를 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가계부를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가계부를 쓴다는 건 단순히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단위 또 한 달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 분명히 쓸데없이 쓴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들을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 절약 습관이라든지 지출 통제 이런 습관들이 이미 몸에 스스로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가계부를 꾸준히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계부를 일기처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이 상대방의 지출 습관, 소비 습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번 얼마를 벌었는지, 수익률을 얼마나 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언제부터 얼마씩을 어떻게 꾸준히 투자를 해왔는지 이런 투자 경험이 많은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액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잃어도 큰 타격이 없는 그 소액으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젊었을 땐 욕심이 앞서서 흔히들 말하는 주식에서 동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크게 잃어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생각지 않았는데 수익이 정말 크게 나서 주변에 막 소문을 내고 맛있는 음식 한번 싹 쌌더니 그 돈이 다 없어진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잃어도 보고 벌어도 보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소소하게 꾸준히 쌓이게 되면 크게 버는 법까지는 몰라도 누구나 적어도 잃지 않는 법? 크게 잃지 않는 법 정도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집을 사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고 이런 큰 자산이 들 일이 많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을 위험이 너무 높은 곳에 막 투자해서 그만큼 또 큰 손실을 보고 이럴 일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젊었을 때 이미 다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너무 황당할 정도의 그런 큰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투자 경험이 많은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경제관념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셔서 부자가 되는 길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구독, 좋아요